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9월 5일자로 그저께 만든 내용인데 그때 바빠서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주가는 9월 5일자 기준으로 정리가 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주의사항 잠깐 보시고요.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87개 연결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철강 부문의 포스코, 이 무역 부문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건설 부분에 포스코 ENC, 물류 부분에 포스코 DX와 포스코 플로우,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퓨처엠 등을 거느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상장 회사만 걸러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약 70% 갖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59.7%, 그다음에 포스코 DX 65.4%를 포스코 홀딩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엠텍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포스코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손자 회사고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품입니다. 철강 부분, 친환경 인프라의 무역, 건설, 물류 부분을 분류했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 포스코 퓨처엠 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구체적으로 5부 분류로 나눠집니다. 철강 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부분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자원 개발 쪽, 인프라 개발 쪽 이쪽을 주로 하고 있고 인터내셔널이, 그 다음에 포스코 ENC가 건설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건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에 포스코 DX는 물류 부분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물류 부분은 아시겠지만 뭐 무역이나 철강 쪽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DX는 IT 쪽을, 그룹 전체 IT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인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철강 부분이 자산은 42%, 전체에서 매출이 50%, 영업이익이 48%,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 한 50% 차지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저는 철강 부분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역 부분이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쪽은 자산은 약 6%, 매출은 약 4%, 영업이익은 0% 정도, 아직은 기여도가 높진 않은 영역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은 2022, 이게 23년, 22년, 21년도에 영업이익이 9조가 넘는 비교적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철강 부분이 매출은 52%지만 영업이익은 85%.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철강 쪽에서 대부분 나왔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좀 중요해서 잠깐 체크를 해보면, 열연 가격은 지금 상반기에 톤당 약 1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 상반기에 11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5% 제품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도 철광석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02달러인데 작년에 126달러니까 약 20%가 19%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과 제품 가격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품 가격보다 철광석 가격이 조금 더 빠졌다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철광석하고 제품 가격이 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철강 시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외 이제 계열사들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ENC 건설회사니까 수주잔고 있으니까 37조 9,343억 원이고요. 제가 이 숫자를 여기다 정확하게 표시한 이유가 혹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쪽이 좀 중요하죠. 지금 주가도 영향은 크니까. 일단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소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특히 흑연계 음극재는 국내 유일한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2년 8월에 GM과 합작해서 울티엄 이쪽에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 완공되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성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여모, 호주 광산 등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실제로 내년부터 리튬 생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호주 니켈 광산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계속 2030년까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또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죠. 이쪽에서 흑연 광산에 투자해서 탈중국, 대부분 중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밸류체인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당사에는 좀 중요한 프리미엄을 받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 매출처는 포스코퓨처엠의 주 매출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티리엄 셀 있잖아요. 이건 아까 GM하고 합작법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한 70조 언더죠. 70조 언더고 50조 이상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1년도에 70조를 넘어섰고 22년도에 85조까지 84조죠. 84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성장 급격한 성장이 있었고요. 올해는 매출이 좀 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내년에 다시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을 보면 더 중요한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역성장이 있었고요. 숫자 잘 기억해. 2010년, 15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조 원대에서 2조 원까지 이익이 계속 줄은 거죠. 그리고 16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2018년까지 그죠? 2조 원대, 4조 원대, 5조 원대 하면서 이익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에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또 내려갔고, 근데 2021년도에 급작스럽게 9조 원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고요. 물론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익 피크가 나왔습니다. 21년도에. 그리고 작년에 이익이 다시 4조 원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올해도 작년보다 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이익 증가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숫자는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은 철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까지 역성장은 철강 스프레드 가격이 하락한 구간이었고요. 16, 17, 18기간에 철강 스프레드가 늘어난 구간이었고, 그리고 19, 20 또 스프레드가 내려갔고, 그리고 21년도에 스프레드가 급증했었고, 22년부터 다시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프레드 기준의 열연 가격에서 철광석을 가격을 뺀 요 흐름인 것 같고요. 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래가 아니라 좀 지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과 철강 스프레드랑 앞에서 봤던 영업이익이랑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주가도 똑같습니다. 주가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재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안 좋죠. 매출액은 20조 1200억, 영업이익은 1조 3000억, 순이익은 7700억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36%, 순이익은 56% 감소했습니다. PER 보겠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14배 되고요. 올해도 만 3조 5천억 가까이 나오면 14배. PER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 14배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60만원 기준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6조 3,500억, 유동자산은 50조 원, 비유동자산은 52조 원, 부채는 43조 원, 자기자본은 약 60조 됩니다. 그래서 PBR은 0.84배, 부채 비율은 72%. 그렇게 과도하게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만 보면. 배당입니다. 배당은 작년 22년도에 12,000원 했고요. 아까 21년도 실적 좋았다고 했죠. 그때 17,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보면 배당 수익률은 약 2.07%. 작년만 놓고 보면 2.01%입니다. 그래서 시가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는 약 2%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많이 떨어졌겠죠. 배당 수익률이.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59만 7천 원이고요. 9월 5일자 장 마감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50조 4,800억이고요. 외국인 지분은 29.37%입니다. 일봉입니다. 보시면 작년 9월 30일 이때가 코스피도 바닥이었거든요.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바닥에서 주가 20만 초반이었는데 60만원 현재 기준으로 76만원 빼고 지금까지면 여기까지 3배, 여기까지 4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7월 달에 40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로는 약 20%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차트로는 크게 하락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하고 비슷합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역성장 구간, 그 다음에 16, 17, 18 성장 구간, 그 다음에 19, 20년 하락 구간, 21년 성장 구간, 그리고 22년부터 하락 구간, 그리고 23년도 하락 구간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2차 전지 때문이겠죠.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는 철강 시황과는 좀 다른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9조 원을 이익을 내든 5조 원을 이익을 내든 주가가 40만 원을 못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익이 2조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한 20만 원 언더로 바닥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20만 원, 40만 원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갑자기 40만 원을 넘고 60만 원, 70만 원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을 보겠죠. 2차 전지 아니면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좀 심하다. 2차 전지가 언제 어떻게 더 커지거나 이렇게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봤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170만 주 정도 잔고가 있는 것 같고요. 2.03% 지분으로는 약 금액으로는 1조 원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은 엄청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샀던 구간이 있지만 7월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올 때 많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간 죄송합니다. 최근 1년간 외국인은 2100만 주, 저는 2100만 주가 맞나? 했는데 이 회사 주식수가 8400만 주니까요 25%를 판 겁니다. 굉장히 많이 판 거죠. 다 개인이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기관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관도 1년간 152만 주 순매도 약 1.8%. 기관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파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상당한 거의 갖고 있던 거의 반을 다 판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SK증권 9월 4일자고요. 견조한 철강 이익을 토대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행하고 있다. 이건 글로벌 기준으로 약 7위 철강 회사이고 지금 일단 관심 있는 거는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올해 5월 초부터 제품을 만들어서 광석 리튬은 올해 10월, 연수 리튬은 내년 4월부터, 그리고 니켈은 내년 4분기부터 나온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6월 29일자고요. 지금 중국 철강 시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상대적으로는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황이 회복하려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감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철강 시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리사이클링 공장, 그다음에 광양 수산화 리튬 공장, 리튬 생산이 4분기부터 앞에서는 10월부터라고 했는데 4분기부터 시작돼서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관련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한투자는 7월 25일자고요. 3분기 실적을 예상을 언급했으면 약 영업이익 기준으로 9,400억 정도, 전분기 대비로는 약 7.5% 줄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은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니켈 리사이클링 사업 가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목표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탄탄한 재무주를 갖춘 대기업이죠. 그 그룹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다른 경쟁사들을 보다 좀 우위를 갖지 않겠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9월 4일자고요. 앞에 나왔던 SK증권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염호광권 인수해서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리사이클링에 이어서 리튬은 10월, 염수 리튬은 내년 4월 공장이 준공돼서 생산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8월 19일자고요. 앞에서 일단 외국인이 25% 팔았는데 상반기에만 소액 주주가 2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다. 조선비즈 9월 5일자고요. 여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대기업인데. 그래서 대기업 최고 경영자 가운데 취임하고 나서 주가 가장 많이 오른 회사는 포스코홀딩스다. 최정우 회장이 언급했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8.43%. 그리고 5% 이상 대주주는 따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분의 포스코, 무역, 포스코 인터내셔널, 건설, 포스코 ENC, 물류 부분의 포스코 플로 및 포스코 DX,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퓨처엠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열연 철강 스프레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주가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2015년에서 15년, 18년에서 20년은 역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20만원을 하회했고요. 16년에서 18년, 21년에는 이익이 증가하며 주가는 4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에도 역성장을 보이면서 주가가 2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24 올해 7월에는 다른 2차 전지주와 마찬가지로 급등하면서 40만원 뚫고 70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40만원 이상에서 현재 주가는 철강 시장과는 별개로 2차 전지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지분을 25%나 줄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 비중은 아직 4%밖에 안 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의 니켈, 리튬, 흑연 등 자원 개발과 생산에 대한 기대감 등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뢰도 높은 대기업이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부분이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